혈압계를 팔에 감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좀 낮게 나왔으면. 하지만 숫자는 여전합니다. 150, 155, 때로는 160. 약은 매일 먹는데 왜 혈압은 말을 안 들을까요? 올해 72이신 김영자 어머니, 영자 씨도 똑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었지만 수축기 150 아래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운동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습니다. 운동도 특별히 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밥상만 바꿨습니다. 3달 후 혈압계 숫자는 118을 가리켰습니다. 손끝 저림이 사라졌고 얼굴색이 환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비법이라도 쓰셨어요? 영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밥상을 바꿨어요. 그게 다예요. 그 비밀은 바로 오늘 말씀드릴 혈압 내리는 밥상 3가지 안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째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혈압계 숫자를 바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밥상이 달라지면 내일의 혈압이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깐만 다른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밥상도 당신의 혈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밥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혈압이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왜일까요? 보리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이 쌓이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혈관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고혈압의 시작입니다. 보리 속 칼륨은 신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도록 돕습니다. 마치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나트륨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혈압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기름때를 닦아내듯이 말이죠.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보리밥을 12주간 섭취한 중년 여성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3mmHg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 끼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보리밥 70%, 쌀 30%. 처음부터 100% 보리로 바꾸면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세요. 거기에 김 한 장, 나물 한 접시면 완벽합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같은 담백한 반찬들이 보리밥과 잘 어울립니다. 밥상에서부터 혈압이 내려간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보리밥이 거칠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씹다 보니 고소하고 한 달 지나니 흰쌀밥이 오히려 심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간을 줄이려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짠맛은 혀의 습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짠맛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국물 요리.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500mg.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영자 씨는 국 대신 찜조림쌈을 늘렸습니다. 국물만 줄여도 하루 나트륨 섭취가 40%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약 12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조림은 400mg, 생선찜은 30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만 바꾸면 나트륨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대신 맛을 살린 건 양념이었습니다. 마늘, 생강, 식초, 참깨, 들기름. 이 5가지가 짠맛을 대체해 줍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생강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식초는 혈당 급등을 막고 혈관 탄력을 유지합니다. 참깨는 리그난 성분이 혈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해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자 씨의 식탁을 들여다볼까요? 아침에는 고등어구이에 들기름을 살짝 뿌립니다.
점심엔 두부조림에 마늘과 생강을 다져 넣습니다. 저녁엔 쌈채소에 된장 대신 참깨소스를 곁들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답니다. 맛이 없다고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혀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짠 음식을 먹으면 목이 따끔거리고 입안이 텁텁해지더랍니다. 음식은 짜지 않아도 맛있어야 한다. 그게 영자 씨의 두 번째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외식할 때는 국물을 남기세요. 찌개나 국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셔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침마다 토마토 한 개를 갈아 마신 것.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혈관 속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기면 혈전이 생기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코펜은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핀란드 쿠오피오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한 잔의 토마토 주스를 8주간 마신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3mmHg, 이완기 혈압이 6mmHg 내려갔습니다. 이는 고혈압 초기 단계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자 씨는 매일 아침 토마토 한 개를 믹서에 갈아 마십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짜 넣으면 비타민C가 더해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판 토마토 주스는 소금이 들어있으니 직접 갈아 드셔야 합니다. 제품 뒷면을 보면 나트륨 200mg 같은 표기가 있는데 이는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생토마토가 부담스럽다면 방울토마토 10개 정도를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달콤하고 먹기도 편합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토마토 주스 한 잔이면 속도 편하고 혈압도 편해요. 이제는 아침 루틴이 됐어요. 많이들 바나나는 혈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개 이상 먹으면 칼륨 과다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에는 칼륨 보존성 이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여기에 바나나까지 매일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며 심하면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일주일에 3개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칼륨이 풍부하면서도 안전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콩류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칼륨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비타민도 풍부해 더욱 좋습니다. 또 하나, 오렌지 주스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생과일을 씹어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건강상식은 맞는 것과 나에게 맞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약 복용 여부와 신장 기능을 고려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제 실천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렵지만 일주일 식단표만 따라하면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일주일 단 7일만 이 식단을 따라 해보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생토마토 한 개를 믹서에 갈아서요. 여기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깨웁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한 개. 단백질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점심은 보리밥입니다. 흰쌀 3, 보리 7의 비율로 지은 밥 한 공기에 된장국을 곁들입니다. 단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어구이 한 토막.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나물 한 접시. 들기름을 살짝 둘러 무치면 고소하면서도 혈관이 좋아합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밥을 드십니다.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여기에 두부조림 한 접시, 오이 무침 한 접시, 그리고 시금치 된장국을 곁들이세요. 국은 역시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화요일 아침은 좀 더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보리죽 한 그릇에 김 한 장. 죽은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볼이 죽은 물을 많이 넣어 끓이면 되는데 여기에 소금 대신 참깨를 갈아 넣으면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점심은 현미밥에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손으로 찢고 양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섞습니다. 드레싱은 들기름 2스푼에 식초 1스푼, 다진 마늘 조금, 참깨 한 줌을 섞어서 만듭니다. 시판 드레싱은 나트륨과 당분이 많으니 직접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보리밥에 김치찜을 올립니다. 김치는 저염 김치를 쓰시고 돼지고기 대신 두부나 버섯을 넣어 찜을 만들면 더 건강합니다. 여기에 멸치볶음을 곁들이되 멸치는 내장을 빼고 볶아야 덜 짭니다. 마지막에 올리고당과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납니다. 수요일 아침은 토마토 데이입니다. 토마토 1개를 주스로 그리고 방울토마토 10개를 간식처럼 먹습니다. 여기에 두유 1잔을 더하면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이 가득합니다. 두유는 무가당으로 선택하세요. 점심은 보리밥에 콩나물국, 생선구이, 무생채를 곁들입니다. 콩나물국은 국물을 맑게 끓이고 마늘과 대파를 넉넉히 넣으면 향이 좋습니다. 생선은 고등어나 삼치처럼 등푸른 생선이 좋고 구울 때 소금은 살짝만 뿌리세요. 무생채는 식초를 넣어 새콤하게 만들면 입맛을 돋워줍니다. 저녁은 쌈밥입니다. 보리밥 한 공기를 준비하고 상추, 깻잎, 배추, 겹절이 같은 쌈채소를 넉넉히 준비합니다. 쌈장은 된장에 다진 마늘, 참기름, 깨를 섞어 만들되 고추장은 조금만 넣으세요. 쌈을 싸서 한 입 베어 물면 아삭아삭한 채소의 식감과 구수한 된장의 조화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목요일 아침은 고구마 1개와 삶은 달걀로 시작합니다.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고구마는 칼륨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압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달걀은 완숙으로 삶아서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점심은 보리밥에 청국장찌개를 곁들입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여기에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무침 같은 나물 3가지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완벽합니다. 저녁은 현미밥에 두부 스테이크와 브로콜리 데침입니다. 두부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빼고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위에 간장 소스를 살짝 뿌리고 통깨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1분만 데쳐서 아삭한 식감을 살리세요. 금요일 아침은 토마토 주스 1잔과 견과류 1줌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섞어서 손바닥만큼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점심은 보리밥에 미역국과 닭가슴살 무침입니다. 미역국은 맑게 끓이되 소금 대신 국간장을 조금만 넣으세요. 닭가슴살은 삶아서 찢은 후 오이, 채양파채와 함께 겨자 소스나 참깨 드레싱에 묻혀 드시면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저녁은 잡곡밥에 김치찌개와 계란찜입니다. 김치찌개는 저염 김치로 만들고 국물을 적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계란찜은 부드럽게 쪄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때 새우젓 대신 다진 마늘과 파를 넣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토요일 아침은 과일 샐러드입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사과를 깍둑 썰기해서 섞고 레몬즙을 살짝 뿌립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이 가득하고 사과는 펙틴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상큼하면서도 든든한 아침입니다. 점심은 보리밥에 갈치조림과 시금치나물입니다. 갈치조림은 간장을 적게 넣고 무와 함께 조리면 단맛이 나면서도 나트륨은 줄어듭니다. 생강과 마늘을 넉넉히 넣으면 비린내도 잡히고 향도 좋습니다. 저녁은 쌈밥으로 다시 한번. 쌈장은 된장 베이스로 만들고 구운 채소를 함께 먹습니다. 가지, 호박, 파프리카를 그릴에 구우면 달콤한 맛이 나면서도 건강합니다. 일요일 아침은 토마토 주스 1잔과 호두 5알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으면 점심이 더 맛있습니다. 점심은 보리밥에 북어국과 고등어 무조림입니다. 북어국은 해장에도 좋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고등어 무조림은 물을 두툼하게 썰어 넣고 고등어와 함께 조리면 무가 국물을 머금어 아주 맛있습니다. 간장과 생강으로 간을 맞추세요.
저녁은 현미밥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입니다. 된장찌개는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계란말이는 당근과 양파를 다져 넣어 만들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 저림이 사라지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혈압계를 재었을 때 숫자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영자 씨도 처음엔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해? 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합니다. 보리밥은 한 번에 많이 지어서 냉동해 두고 나물도 주말에 3가지 정도 만들어 두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밥상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약보다 무서운 건 습관의 반복이고 약보다 강한 건 밥상의 변화입니다. 김영자 씨는 오늘도 말합니다. 이젠 혈압약 이름이 기억도 안 나요. 의사 선생님이 줄여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밥상이 바뀌면 약의 효과도 배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약을 줄일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밥 한 숟갈, 반찬 한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탁을 바꿔보세요. 보리밥 한 공기, 국물 없는 반찬 하나, 토마토 주스 한 잔.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밥상을 함께 지켜가요. 당신의 밥상이 바로 당신의 약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내일도